저는 좀 페니실린을 포함한 항생제 전반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제가 항생제 종류, 전반적인 종류랑 또 어떻게 항생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페니실린은 베타락탐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항생제 작용기 종류는 이렇게 새빨간 합성 억제, 세포막힌 억제, 단백 합성 억제, 색상 합성 억제, 역산합성 억제 등이 있는데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세포벽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균적 작용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세포벽 합성되는 걸 억제함으로써 세포벽에 좀 구멍이 뚫리겠죠. 그 다음에 삼투압으로 인해서 세균이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할 때 주의사항, 주의사항 및 사용법. 많은 약들이 잘 사용하면은 약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독으로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까지도 오남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오남용이 일어나면 뭐가 안 좋느냐? 왜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면 또 이어서 치료가 실패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요. 아까 보였듯이 수많은 종류의 항생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7가지 정도로 사용법을 정리해봤어요.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증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최근에 감기 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약은 필요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하는 걸 해야 돼요. 항생제 감수성 검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내 세균이 있잖아요.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세균을 채취해서 배양을 해요. 배양한 다음에 항생제랑 반응을 시켜본 다음에 이 항생제를 투여시켜야겠구나. 그러면은 이 항생제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요. 잠시 살짝 옆으로 빠져서 항생제는 상식을 말씀드리면은 항생제를 병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사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중복 감염도 일어날 수 있고 내성도 일어날 수 있고 비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항균 효과도 검사해야겠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성 출현의 방지,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3-4가지의 항생제를 같이 투여함으로써 내성을 방지해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 감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A랑 B라는 감염이 됐는데 그러면은 한 가지만 치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치료해야 되고 중증 감염, 중증이 뭘까요? 중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양 검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항생제를 적용해서 효과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작용, 쉽게 말해서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A 항생제와 효과가 약간 있는 B 항생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으면은 2개를 같이 병용하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아까 했듯이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균은 어떤 항생제가 맞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가지를 고려해봐야 돼요. 말했듯이 항생제 사용량 아까 고려해야 되겠죠. 사용자 연령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어린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항생제가 몸에 들어오면 제대로 배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을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요. 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옛날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고려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그 항생제가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될 또 하나고요. 아까 신개념 감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염 부위예요. 왜냐면 감염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여해야 되는지, 투여 경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염 부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투여 방법. 이제 뭘 투여해야 되는지도 알고 해서 얼마나 투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투여해야 되는지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요. 항생제라는 것은 시간 의존에서 살균 효과가 나는 것과 농도 의존에서 살균 효과가 나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은 하루에 여러 번 투여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주는가에 대해서 살균 효과이라는 것이고, 농도 의존형 살균 효과라는 것은 특정 농도의 항생제를 투여해야지만 그래서 효과를 내는 것,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한 페니실린이 시간 의존형 살균 효과의 해당입니다. 마지막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것은 다 적절해야 되는데 적절한 게 가장 어렵긴 해요. 근데 많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해야 될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성 유발될 수 있어요. 또 너무 적은 기간 동안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못 보겠죠. 그러다면은 재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